여러분, 2012년 일본의 한 연구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로 뇌 조직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뇌 조직에서 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반복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를 만들려고 했는데 눈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뇌와 눈은 같은 세포에서 분화됐다는 겁니다. 태아가 자랄 때 신경 조직이 발달하면서 일부는 뇌가 되고 일부는 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눈은 뇌의 일부가 밖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와 눈은 같은 혈관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목 안쪽의 경동맥에서 나온 혈관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뇌로 가고 하나는 눈으로 가요. 형제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뇌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면 뇌로 가는 혈관도 위험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눈은 우리가 직접 증상을 느낄 수 있잖아요. 흐려지거나 깜깜해지거나 겹쳐 보이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반면 뇌는 막히기 전까지 아무 신호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눈이 먼저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망막 허혈과 시신경 손상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매달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눈을 지키는 게 뇌를 지키는 길이고 눈의 신호를 읽는 게 큰 사고를 막는 열쇠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앞이 잠깐 흐려지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몇 분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순간이 몸속 혈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서거든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원인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신호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제가 힘낼 수 있게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요. 그래서 몸 전체의 혈류 상태를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눈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 전신 혈관 건강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기 전에 말이죠. 눈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눈과 뇌는 같은 세포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는 게 곧 뇌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눈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신호가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는 58세,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 가을에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진료를 보다가 갑자기 왼쪽 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안 보이는 겁니다. 1분 정도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니까 바로 알아차리셨죠. 이건 심상치 않다고. 진료를 중단하시고 바로 안과로 가셨어요. 눈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안압도 재고, 망막도 보고, 시신경도 확인하고. 그런데 결과가 정상이에요.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안심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눈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분은 의사셨습니다. 눈이 정상인데 1분간 안 보였다는 건 문제가 눈이 아니라 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뇌혈관 MRI를 찍으셨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으셨대요.
뇌로 가는 혈관 중 하나가 거의 70%나 막혀 있었던 겁니다. 70%면 거의 다 막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완전히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완전히 막혔다면 뇌경색이 오는 거죠.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빨리 발견하셔서 즉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약이에요. 덕분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셨고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눈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는 아는 게 정말 힘이라는 것. 만약 이분이 의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눈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으니 그냥 집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길게는 몇 주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분은 증상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원인을 찾고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지식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의사들은 뇌 건강에 정말 취약한 직업군입니다. 밤에도 일해야 하고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퇴근하다가도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해요.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이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뇌에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혈압이 들쑥날쭉하고 혈당이 요동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관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증상을 알고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아는 게 힘입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1분간 눈이 안 보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눈 검사가 정상이어도 안심하면 안 되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눈이 말해주는 뇌경색 7가지 전조 증상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미리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눈 증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뇌와 눈은 같은 혈관을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가는 혈관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7가지 신호 중에서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각각의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지인 의사 선생님도 지금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에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지인 의사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1분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중 대부분이 사전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잠깐 안 보였다거나 뿌옇게 보였다거나 겹쳐 보였다거나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요. 여러분은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 신호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지인 의사 선생님처럼요.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말해주는 뇌경색 7가지 전조 증상.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가 눈을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일시적으로 시야가 비었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 동안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이 깜깜하게 보이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일시적 시야 소실이 나중에 큰 사건의 전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이 잠깐 안 보였다가 괜찮아졌다는 건 혈류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이게 반복되면 언젠가는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대님은 저녁에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오른쪽 눈이 10여 초 동안 까매졌다가 돌아오는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매번 상황을 기록하라고 권했고 김영대님은 발생 시간과 직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꼼꼼히 적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보였어요. 대부분 오래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급하게 움직인 직후였거든요. 이걸 알고 나서 김영대님은 생활을 조정하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중간에 한 번씩 앉아 쉬고 무거운 물건은 한 번에 들지 않고 나눠서 옮기고 급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부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메모하세요. 발생한 시간, 그 직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반복된다면 집에서 혈압과 맥박을 재서 함께 기록해 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대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자기 진단이 가장 위험한 태도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움직이는 번쩍임과 고정된 검은 그림자를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짝이는 지그재그 모양이 눈앞에서 움직이면서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대개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이 번쩍이면서 물결치듯 움직이다가 사라지고 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반면에 가만히 고정된 채로 검은 영역이 시야 한쪽을 가리는 경우는 혈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유럽 신경과학 학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있는 시야 이상은 뇌의 정기적 활동과 관련이 있고 고정된 소실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58세 이수정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반짝이는 불빛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듯이 움직인 뒤에 머리 한쪽이 아픈 증상을 자주 겪으셨어요. 처음엔 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편두통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바꾸니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반면에 고정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분들은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그 모양이 움직이는지 가만히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그리고 지속시간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역질 같은 게 있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 정보가 쌓이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 증상이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 짓지 말고 패턴을 모으는 게 먼저예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움직이는 번쩍임인가요? 아니면 멈춰 있는 그림자인가요? 세 번째로, 오래 서 있거나 밝은 곳에 갔을 때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흔한 증상인데요. 장시간 서 있거나 실내에서 바깥으로 급하게 나갈 때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 있으시죠? 이건 눈으로 가는 혈류가 잠시 부족해져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저혈압성 순간 흐림과 체위 변화의 연관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머리와 눈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나 탈수 상태인 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81세 최상무님은 시장에서 장을 보실 때마다 5분 정도 눈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으셨어요. 계산을 기다리면서 오래 서 계실 때 특히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상무님께 시장 갈 때 작은 접이식 의자를 들고 다니시라고 권했습니다.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외출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모자를 꼭 쓰고 다니시니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밝은 곳으로 나가기 전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갑작스런 밝기 변화를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자를 활용하거나 자주 자리를 옮기면서 다리 근육을 움직여주세요.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엔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운동 직후나 식사 직후에 무리한 집중 작업을 피하는 겁니다. 이때는 몸의 혈액이 근육이나 소화기로 몰려 있어서 눈으로 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자세에서 더 증상이 심해지나요? 이것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 시야가 반쪽이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허혈성 시신경 손상은 통증 없이 갑자기 한쪽 눈의 아래나 위가 비는 양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시야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대한안과학회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런 시야 결손은 혈류 문제와 연관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가는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신경 조직이 손상되는 거죠. 이건 매우 응급한 상황이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6세 박미경님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왼쪽 눈 아래쪽 시야가 완전히 사라진 걸 발견하셨어요. 다행히 바로 조치를 취하셔서 추가 악화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미경님은 그 이후로 생활 전반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고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증상을 겪으신다면 즉시 체크해 보세요. 그림 그리듯이 어느 부분이 비었는지 손으로 가려가며 확인하세요. 그리고 당분간 눈을 과로시키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 읽기, 밝은 화면 오래 보기,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기 같은 걸 최대한 줄이세요. 주의하실 점은 초기엔 시력표 검사에서 숫자가 괜찮게 나와도 시야가 실제로는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력과 시야는 다릅니다. 시력은 중심부를 얼마나 선명하게 보는가이고 시야는 주변을 얼마나 넓게 보는가예요. 그래서 시력이 좋아도 시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빈 부분이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다섯 번째는 갑자기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망막 중심동맥이 막히면 급격한 시력 저하가 오고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몇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와 국내 학회 자료를 보면 위험 인자로 고혈압, 당뇨, 지질 이상, 흡연,
심방세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특히 여러 개가 겹치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77세 정혜진님은 일시적 흐림을 2번 겪었는데 그냥 넘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응해서 최악은 면했지만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하셨어요. 정혜진님은 그 이후로 생활 전반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담배를 끊으시고 혈압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식단을 완전히 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실천하실 방법은 명확합니다. 위험인자가 있다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일상에서 숫자로 관리하세요. 집에서 매일 재고 기록하는 겁니다. 숫자가 눈에 보여야 위험을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주의하실 점은 2단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위험인자는 무엇인가요? 6번째는 핏발이 선 것처럼 퍼진 출혈 자국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망막 정맥이 막히면 곳곳에 피멍처럼 출혈이 번질 수 있고 시야가 전체적으로 흐려집니다. 동맥이 막히는 것보다는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역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대한순환기학회 자료를 보면 혈압과 지질 관리가 정맥계 합병증을 줄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맥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통로인데 여기가 막히면 피가 역류하면서 혈관벽이 터지고 출혈이 생기는 거죠. 70세 한도윤님은 밤늦은 음주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문제였어요. 술 드시고 늦게 주무시면서 혈압이 들쑥날쑥했고 그러다 보니 눈에 출혈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도윤님은 생활 패턴을 완전히 정돈하셨어요. 술을 끊으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셨습니다. 몇 달 뒤부터 출혈이 줄고 시야도 점차 맑아졌어요. 여러분이 실천하실 방법은 이겁니다. 밤늦은 음주를 끊으세요. 술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장 큰 불편이 없어도 방치하면 시야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흐릿한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읽기나 걷기 같은 일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면과 음주 패턴은 얼마나 일정한가요? 7번째는 2개로 겹쳐 보이는 폭시 증상입니다.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미세혈류 장애가 생기면 양쪽 눈의 움직임이 어긋나면서 하나의 물체가 2개로 보입니다. 이것도 혈관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국내외 신경과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급성 폭시가 혈관성 원인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신경은 매우 가늘고 긴 신경인데 이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69세 오선우님은 어느 날부터 왼쪽으로 눈을 끝까지 돌리기가 어려워지셨어요. 그러면서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우님은 프리즘 안경으로 임시 보정을 하시면서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셨더니 몇 달 뒤부터 서서히 호전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실 방법은 이겁니다. 한쪽씩 번갈아 가리면서 겹침이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을 가렸을 때 하나로 보인다면 양쪽 눈의 협응 문제이고 한쪽을 가려도 여전히 2개로 보인다면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 겹침이 줄어드는 각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임시 방편이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초기 몇 달간은 증상이 변동이 잦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급하게 시력 보조 도구를 맞추기보다는 천천히 경과를 보면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한쪽을 가리면 하나로 보이나요? 아니면 그대로 2개인가요?
이제 이 7가지 신호들을 만든 생활 속 원인을 단단히 손보겠습니다. 챕터 4. 확장 본론 눈과 뇌를 지키는 생활관리 완전 정리 7가지. 여러분, 눈 건강은 결국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생활을 제대로 관리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금연입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흡연은 눈과 뇌로 가는 혈류의 점성을 높여서 혈관을 막히게 만듭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혈관 자체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나마 좁은 혈관이 더 좁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로 바꾸면 괜찮지 않겠냐고 물으시는데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니코틴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거든요. 대체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담배를 끊으려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첫 주에는 흡연 시간과 장소를 꼼꼼히 기록해 보라고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 커피 마실 때, 식사 후, 스트레스 받을 때 같은 특정 상황에서 담배를 찾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없애는 겁니다. 아침 커피를 차로 바꾸고 식사 후엔 바로 양치하고 스트레스 받을 땐 산책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가족에게 금연 선언을 하세요. 주변에 지지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하루 중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내일부터 그 시간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하루 숫자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과 저녁 일정한 시간에 잴수록 패턴이 명확하게 보여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활동하면서 변하고 밤에 자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일주일표를 만드는 겁니다. 종이든 앱이든 상관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뒤 5분 정도 앉아 쉬다가 재고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더 재세요. 숫자를 매일 적다 보면 평소 범위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치가 올라간 날이 있으면 그날 뭘 했는지 돌아보세요. 염분을 많이 먹었는지, 잠을 못 잤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내 혈압을 올리는지 알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약이나 생활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수치로 판단하면 안 돼요. 꾸준히 재고 기록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최근 일주일 평균 혈압은 얼마였나요?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심방세동 자가 점검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은 작은 혈전 조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혈전 조각이 혈류를 타고 떠다니다가 눈이나 뇌의 작은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과 눈 혈관 막힘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은 가슴이 두근거릴 때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데 실제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손목에서 맥을 잡고 규칙성을 느껴보는 겁니다. 손목 안쪽에 손가락 2-3개를 대고 맥박을 세어보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뛰는지 아니면 빠르다 느리다 들쭉날쭉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를 쓰신다면 불규칙 맥박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이런 기기들이 심방세동 가능성을 꽤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도 불규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맥이 빠르다 느리다 들쭉날쭉했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네 번째는 식사 관리입니다. 식사는 싱겁게 단백질과 채소를 듬뿍 드셔야 합니다.
과한 소금과 포화지방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력을 잃고 쉽게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간편식은 혈당과 지지를 동시에 올려서 혈관 건강에 매우 나빠요. 제가 권하는 식사 원칙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한국 음식은 국물 요리가 많은데 여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어요. 국물을 절반만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콩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도 좋은 지방이 많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 쌀밥, 흰 빵, 면류 같은 걸 줄이는 겁니다.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세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줄일 수 있는 소금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국물을 덜 먹을 건가요? 아니면 간장을 덜 칠 건가요? 5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눈의 혈류까지 바꿉니다. 매일 3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살아나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힘차게 뛰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게 눈과 뇌에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제가 권하는 방법은 식후 1시간 뒤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소화기로 혈액이 몰려 있을 때 격하게 운동하면 순간 흐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후 1시간 정도 쉬었다가 걷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섞으세요. 근육이 있어야 혈당과 지지를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거든요. 아령이나 밴드 같은 도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사 직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몇 시에 걸으실 건가요? 지금 시간을 정해보세요. 6번째는 빛 관리입니다. 갑작스런 강한 빛은 눈의 에너지 수요를 급격히 올립니다. 눈은 밝기에 적응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가면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혈류 수요가 증가해요. 평소에 혈류가 불안정한 분들은 이때 흐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외출 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겁니다. 밖이 밝으면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조명을 관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기 전에 실내 조명을 먼저 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밝기 변화가 큰 환경에서 세밀한 작업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밝은 창가에서 어두운 글씨를 읽거나 바느질하는 건 눈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조명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작업할 때는 추가 조명을 켜서 밝기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밝기 변화가 클수록 눈이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외를 오갈 때 천천히 적응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집 현관 근처 조도는 어떤가요? 너무 어둡지는 않나요? 7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맥박이 요동치면서 시야 이상이 늘 수 있어요.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쉬면서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데 주말 몰아자기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뜨려서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자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같은 화면을 멀리하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깊은 호흡, 명상,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주말에 늦게까지 자는 걸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칙성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몇 시에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챕터 5. 마무리. 오늘 우리는 눈으로 먼저 오는 경고 신호와 생활 습관을 나란히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잠깐 안 보이는 걸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태도였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그 몇 분의 변화를 기록하고 패턴을 읽어서 원인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꼼꼼히 관찰하고 그에 맞춰 생활을 조정하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야에 큰 영역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심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책도 못 읽고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보고 혼자 걷기도 불안해지죠. 일상의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하루를 살아도 흐림의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읽기와 걷기 같은 일상 활동이 편해지고 불안감이 사라져요. 무엇보다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생활 관리의 힘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69세 박순자님은 메모 습관 하나로 증상을 80% 줄이셨고 72세 김영대님은 서 있을 때 중간에 쉬는 습관만 들였는데 일시적 흐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76세 박미경님은 시야 일부를 잃은 뒤 생활 전반을 바꾸셔서 더 이상의 악화를 완전히 막으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기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7가지 경고 신호와 7가지 생활 관리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 시야 소실, 움직이는 번쩍임과 고정된 그림자, 오래 서 있을 때의 흐림, 아침에 시야 일부가 사라짐, 갑작스런 심각한 시력 저하, 출혈 자국, 폭시. 이 7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금연, 혈압 관리, 심방세동 체크, 싱거운 식사, 규칙적 운동, 빛 관리, 충분한 수면. 이 7가지를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시죠. 제가 가장 권하는 건 내일 아침과 저녁 2번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메모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뒤 5분 쉬다가 1번, 저녁 식사 전에 1번. 이렇게 일주일만 하세요. 숫자가 쌓이면 길이 보입니다. 평소 범위를 알게 되고 언제 수치가 올라가는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을 조절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혈압계 하나면 충분해요. 약국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눈과 뇌를 지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옆에 두세요. 날짜와 시간,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맥박을 적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 숫자들을 보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록한 메모로 내 몸의 패턴을 읽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 신호와 무해한 신호를 생활 상황별로 가르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나타나는 흐림과 저녁에 나타나는 흐림의 의미가 다르고 앉아 있을 때와 서 있을 때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이런 세밀한 구분법을 알면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또 혈압 숫자를 읽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언제 올라가는지, 이완기 혈압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맥압 차이는 왜 중요한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식사 일기 쓰는 법, 운동 강도 조절하는 법,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팁들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눈 건강은 단순히 잘 보이고 못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책을 읽고 손주 얼굴을 보고 산책하면서 풍경을 즐기고 텔레비전을 보고 요리하고 친구를 만나는 모든 일상이 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가시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들으셨어요.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압 재기든 메모 습관 들이기든 물 한 컵 마시기든 산책 시간 정하기든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박순자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만 해보니 효과를 느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뭘 하느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10년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손주들 크는 모습,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좋아하는 드라마, 맛있는 음식, 친구들 얼굴. 이 모든 걸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눈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눈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만 실천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서 좋아지신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